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첫날에 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원래 오늘은 휴일이고 새해 첫날이라 쉬면서 마음을 다잡고 일부터 뉴스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어제 워낙 큰 이슈가 있었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의 마지막 날,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기대감으로 충만했어야 할 날이었지만 이날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직접 이날 중계를 지켜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뉴스를 통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 광경을 지켜보셨습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 둘은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과 공공기관 임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말을 5차례 이상 반복했습니다. 전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일탈이자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한 폭로일 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그동안 청와대가 언론에 대응해왔던 기조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보고받지 않았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것은 청와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산하기관 임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는 환경부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로 민간 기업인 KTNG 사장 교체 시도 의혹을 받는 기획재정부도 모두 윗선 보고 없이 작성한 문건, 차관님은 보고받지 않은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모르쇠와 꼬리 자르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는데 관련 혐의의 유무죄는 윗선의 지시로 부하 직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강제로 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고가 없었다면 지시도 없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일각에선 이런 정부의 해명이 법적으로 이미 검토가 된 답변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보고받지 않았다는 정부 측 입장을 뒤집을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선 김 수사관의 주장을 거짓말이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등으로 윗선에 보고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관련 문서 결재나 서명을 한 객관적 물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과거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판례를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제기된 민간인 사찰 의혹은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조 수석도 정치적 의도와 이용 목적에 따른 권력기관의 지시와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해야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며 현 정부가 수집한 일부 민간 정보는 이와 같은 사찰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이미 공직기강이 무너진 상황에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모습이 옹색하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권남용이 워낙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범죄라 이인걸 전 특감반장 이상의 윗선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감반 업무라는 것이 다른 부서와 달리 직무 범위를 나누기가 쉽지 않고 직권남용의 요건이 까다로워 사건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의 고민도 상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피해자들이 권리 행사를 실제 방해받았는지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된 피해자와 윗선 간 지시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이 사퇴를 했다면 실제 사퇴를 압박한 윗선의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임원들이 압박을 느끼고 사퇴를 했으며 관련 첩보 수집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했다는 사실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 지난 8일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와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7개의 공소사실 중 법원은 4개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모를 리 없는 이 전 반장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직권남용 혐의의 입증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또 잘 대비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른바 꼬리 자르기,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이 전 반장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정도에서 이 사건을 끝내려는 전략이 이미 짜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드루킹 사건을 지켜보았을 때가 그랬습니다. 이른바 김정숙의 경의선 가자라는 동영상까지 나오며 문재인이 드루킹을 알았을 것이고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밝혀내야 한다라고 잔뜩 기대를 했건만 결국 김경수, 백원우, 송인배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와대 특감반 건이 혹시 유야무야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번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문재인 청와대 민낯을 들추는데 성공하려면 너무나 당연히 증언뿐 아니라 스모킹 건이라 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요. 예를 들어 김 수사관이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개인 태블릿 PC로 촬영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보고를 받은 특감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김태우 수사관은 종이로 출력된 첩보나 동향 보고서를 특감반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태블릿 PC로 촬영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촬영한 보고서를 이전 특감반장이 개인 휴대전화에도 저장한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단번에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특감반장의 태블릿 PC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앞으로 어떤 메가톤급 폭로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폭로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재민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KTN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라는 폭로가 파장을 몰고 온 데 이어 바로 신 사무관은 추가 폭로 영상과 글에서 지난해 말에 세금이 잘 거치고 있는 때라서 정부가 당시에 돈이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국채를 발행해서 일부러 나라 빚을 늘리려 했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폭로했습니다. 이 같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이어 신재민 사무관의 등장은 점점 이슈의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이번 건을 또다시 이슈의 중심에 가져다 놓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8일 개설된 신전 사무관의 유튜브는 30일 오후 4시까지만 해도 구독자와 조회수가 각각 100명 미만과 100회에 머물렀으나 이날 오후 4시 40분을 전후에 언론에서 폭로한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31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9만여 회를 넘겼으며 좋아요는 4,500번을 돌파했습니다. 이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증거 확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양심 있는 공무원 및 공직자들의 양심 고백이 줄을 잇는 것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것일까라며 김 수사관을 꼴뚜기, 신재민 사무관을 망둥이로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 수사관에 이어 신재민 사무관 그리고 제2의 제3의 양심 고백자들이 나와준다면 정부와 여당도 더 이상 저런 말장난으로 방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양심 고백을 한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의 신변은 물론 저런 양심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지난 탄핵 정국의 좌파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이 고영태, 노승일 등을 보호하고 양심 고백자라고 지켜세웠던 것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증거 확보와 추가 양심 고백자들이 더 나와줘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제 국회 운영의 전체 회의에서 보셨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출석한 임종석과 조국을 철벽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수비를 뚫어야 할 자유한국당은 슈팅은 많이 했지만 골을 터뜨리지 못했을 뿐더러 유효 슈팅마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신문방송에서 이미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재차 떠드는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용기와 보수 언론 및 우파 매체가 밥상을 깔아주고 밥을 떠 먹여 주었는데도 못 처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그 누가 야당을 믿고 추가 폭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제2의 두루킹 건이 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이번 김태우 수사관의 양심 고백으로 촉발된 청와대 특감반 건은 그 내용적으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굉장히 파장이 큰 사건입니다. 본인들은 엄청나게 깨끗한 것처럼 연기를 해왔던 현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이른바 중도층의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터진 이번 건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 동력을 아예 상실해버릴 수 있는 거대한 사건으로도 번질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김정은의 친서 한 장 붙들고 감격해하는 역대급 병신 같은 정부가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이슈를 이슈로 덮지 못하게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여론 형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 온갖 척은 다 하면서 결국 속을 들여다보면 더럽고 냄새나기 짝이 없는 부류가 가장 역겹기 마련입니다. 거기에다가 무능력하고 이상한 이념으로 무장돼 있고, 이런 부류들이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망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올해가 딱 그 길목에 서 있는 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희망차고 활기찬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째 올 한 해도 문정부를 열심히 까는 운명이 데일리베스트를 기다리고 있나 봅니다.